안녕하십니까, 박억순입니다. 저는 해운대 국민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자, 벌써 5장입니다. 5장 근육생리. 중반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CNS, PNS 했었죠? CNS 뇌와척수, PNS는 감각, 운동. 운동에서는 체성신경,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뭐 특징들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죠. 대뇌는 뭐 앞에서 골밤 때린다, 벽돌 맞았다, 뭐 그리고 귀에 테포랄로, 보시피탈로 역할들 설명했었고, 실제로 또 손해라고 하면 소주 새벽만 생각하랬죠. 평형이라든지 균형 감각의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고유인지 장애. 그래서 어지럼증하고 임상적으로 손해 임팍션, 세르벨럼 임팍션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뇌 말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리뇌랑 숨뇌가 있죠. 물론 위에 미드브레인이나 중간뇌도 있지만 다리뇌는 이제 호흡만 조금 관여를 하는데 숨뇌 이놈이 심장, 혈압, 그다음에 호흡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들어오는 건 뒤로 들어가서 사실은 머리로 갔다가 내려와서는 앞으로 운동을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사실 또 척수 반사라고 해서 바로 뭐 따가운 거 찔린다거나 뜨거운 거 뭐 손을 댄다거나 하면 바로 척수궁, 반사궁을 통해서 리플렉스를 통해서 반응이 온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 연예인 만났다라고 생각하랬죠. 눈이 커지고 입이 마르고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고 하지만 그때는 소화 기능, 여러 가지 소변, 소화 기능, 수분 정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밸런스를 갖추면서 자율신경계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근육 생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근육 생리의 전반적인 거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그 근육의 뼈대 근육과의 특징과 심장 윗무늬 근육까지 살펴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뼈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라는 과정을 가지겠죠. 그 역할도 있죠. 관절을 고정하니까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또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이게 이제 운동하면서 열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크게 우리 몸의 근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해부학 때 이런 얘기도 다 했겠지만, 골격근, 뼈대 근육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심장 근육, 세 번째는 평활 근육이라고 하는 내장 근육이라고 하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지금은 골격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림만 봐도 특징은 금방 다 나타납니다. 이게 골격 뼈대 근육인데요. 보면 뭐 무늬가 있죠. 무늬가 있고 뭐 햇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거 심장인데요. 심장은 좀 다르게 이렇게 사이 원반이라는 인터칼레이트 디스크라는 놈이 있고 가로무늬라고 합니다. 예, 뭐 가로무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그 내장 근육을 얘기하는 평활 근육은 모양이 이놈과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걸 표에다가 골격근, 평활근, 심근으로 해서 했는데 골격근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제가 가장 큰 차이는. 하지만 평활근과 심근은 불수의적으로 움직인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다 이 얘기고 그것 때문에 골격근은 운동신경이 컨트롤을 하죠. 하지만 평활근과 심근은 자율신경이 조절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육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포들, 뭐 다른 조직들과 약간 노미나가 좀 달라요. 단어가 좀 다르다는 건데 요것만 확실히 하고 가면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세포가 있죠. 일반적으로 근육 세포라고 하는 거는 근육 파트에서는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섬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머슬 파이버라고 얘기를 들으면 이거 섬유다. 근육이라는 공장이다. 파이버, 머슬 파이버는 머슬셀이다. 이런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 관련된 여러 가지 세포 노미나들도 보면 여기 보시면 사이토플라즘도 사이코플라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하는 ER 있죠. RER, SER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포에 나오는 ER이라는 것도 뭐 근육에서는 근소포체라고 합니다.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 이름이 좀 다르다. 근데 막 파이버라고 불렀다. 막 앞에 쌀코 이런 게 좀 붙는다. 이거 나중에 이제 캔서 공부해 보면
sarcoma로 끝나는 거는 거의 이런 근육에서 생기는 암을 의미하는 노미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슬5는 세포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잔섬유, 원섬유, 섬유, 다발, 근육, 근막, 힘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하나로 간결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근육 잔섬유예요. 말 그대로 잘다, 작다, 마이오필라멘트라고 이렇게 붙여 있는데 thick가 있고 thin이 있습니다. thick는 두꺼운 놈이 있고 thin은 얇은 놈이 있다. 설명을 여기서 간단히 하고 가면 thick 필라멘트는 마이오신이라는 큰 놈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 하나가 굉장히 무겁다. 무겁다. 마이오신, 미오신 같은 세 자리니까 되게 무거운 thick 필라멘트. 여기 보시면 thin filament는 굉장히 얇은 섬입니다. 얇은. 이거는 거의 뭐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주 목걸이니까 진주에 해당하는 놈은 액틴입니다. 액틴. 진주 액틴. 그 다음에 진주가 쫙 뭘로 연결돼 있죠? 줄로 연결돼 있죠. 진주 목걸이 줄, 뭐 한 6자 정도 되니까 트로포미오신, 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트로포미오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진주 목걸이 중간중간에 보석이 박혀 있다.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트로포닌 하는 놈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 필라멘트에는 구성이 단백질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액틴, 트로포미오신, 트로포닌 이렇게 되어 있고 굵은 거는 뭐라고요? 미오신이라는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짝지를 물고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들을 모아서 보니까 이거를 근육 원섬유라고 합니다. 마이피브릴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또 모여서 근육 섬유라고 이제 인제사 세포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놀았던 거는 세포 단위 이하의 세포 소기관처럼 굉장히 작은 단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슬 파이버가 모여서 파시아가 파시클이 되고 이것들이 근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것부터 틴 필라멘트, 틱 필라멘트, 그다음에 근육 원섬유, 섬유, 다발, 근육, 근막, 힘줄, 빼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스지 있죠, 스지 오뎅탕 할 때 하는 스지. 그 스지는 근육과 근육을 연결하는 아주 그 콜라겐 덩어리. 그놈은 힘줄입니다. 텐던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 근육을 어디다 붙이는 뼈에다 붙이죠. 이 뼈에다 붙이는 이놈은 인대라고 합니다. 리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대가 훨씬 그 조직이 강하죠. 아, 텐던이라고 하는 힘줄은 그래도 근육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실 다 핵과학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근육 잔섬유, 원섬유, 섬유를 세부적으로 본 게 있는데, B가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굵은, thick filament, thin filament. 이놈들이 모여서, 이걸 찍어보면 핵이 이제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단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밴드가 있어요. I밴드, A밴드, I밴드. 그 다음에 군절이라고 해서 살코미어라고 하는 까만색 줄이 하나 쭉 내려옵니다. G라인이라고 내려오고. 요 안에 또 A밴드 안에 H밴드라고 하얀 띠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이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하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A밴드가 있어요. A는 중간에 있죠. 좀 까맣죠. 다크. D-A-R-K, 다크에서 A. 다크 A 밴드하면, 시커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 밴드는 bright, light, I 들어가죠. bright, 밝다. I 밴드는 밝다. A 밴드는 깜깜하다, 어둡다. 중간에 희망이 보인다. H 밴드. 깜깜한 와중에 중간에 희망이 보인다. 약간 억지가 있지만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다크 보시면 요렇게 빠져나와서 보면 전부 다 thick filament에 있는 마요신, 미오신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게 A밴드입니다. 그리고 thin filament만 순수하게 있는 지역이 I밴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thick filament 안에 있는 공간이죠. 이건 겹쳐져 있는 부분이니까 겹치지 않은 부분은 약간 밝게 보인다. 그 H밴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근절이라고 하는 단위로 살코미라고 하는 그 선이 G라인이 되겠죠. Z라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A밴드, 까맣다, 가운데 있다, I밴드 밝다, 브라이트하다, 틴 필라멘트만 있다, 중간에 다크밴드 안에 H밴드가 하나 있다.
이게 단위로 끊겨 있다. 그것도 Z 라인 된다, G 라인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목걸이 얘기했었죠. 얘를 보시면 thick filament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오신이 꼬리가 쫙 박혀있고 대가리만 하나씩 이렇게 쳐들고 있습니다. 대가리라고 하는 거 좀 이런 단어 많이 쓰죠. 머리입니다. 헤드. 미오신 헤드가 위로 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thick filament입니다. 미오신 무겁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는 새살은 목걸이라고 그랬죠. 네, 줄 있습니다. 줄이 뭐죠? 트로포미오신, 진주 목걸이, 트로포미오신. 그래서 진주 목걸이 줄. 그래서 딱 맞네. 줄이 있고 진주 깨지듯이 액틴이라는 놈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간중간에 트로포닌이라고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이 하나씩 탁탁 또 박혀 있는 거죠. 자, 이게 미오신 머리하고 이 액틴이라는 놈하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축되고 이완되고. 그 과정은 좀 뒤에 설명할 건데 하여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박스에다가도 좀 쉽게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A밴드 다크죠. I밴드 브라이트, 환한 부위죠. H밴드는 다크밴드 안에 하얀 거. G라인은 살코미어, 단위. 미오신, 액틴, 생소한 용어들이 많다. 그래서 미오신은 큰 단백질이다. 미오신, 굵은 쇠사, 크다, 이렇게 큰 단백질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굵다, thick filament다, 어둡다, dark A, 가운데 희망. 억지로 막 해놨는데 사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머릿속에 딱 한 번만 딱 잘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근육 다발 조금 더 큰 단위로 가서 그렇게 된 거고, 이거 보시면 고기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고기가 붉죠. 소고기, 돼지고기든 하여튼 고기를 잘라보면 붉어요. 왜 붉으냐? 근육 원성류, 마이오피브리라고 하는 이 마이오피브리라고 하는 놈 안에, 그리고 근육형질, 사이코플라즈마, 이거는 일반 세포에서 세포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세포질 안에 이게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다. 근데 이놈은 산소와 조금 결합하기 때문에 그게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색깔은 빨갛다. 지방은 완전히 하얗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백색 근육, 적색 근육 나눠놨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기를 막 잘랐을 때 벌겋게 이렇게 레어 같은 스테이크로 해놓으면 썰면은 빨간 국물이 막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게 핏물이다 이래. 핏물이 아니죠. 피는 혈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 덩어리에서 좀 덜 익히더라도 잘랐을 때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육즙 국물, 빨간 국물은 전부 다 이 미오글로빈이 산소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빨갛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에요. 어떻게 근육이 움직이느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걸 단위라고 합니다. 모터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 신호가 오겠죠? 그래서 운동신경섬유 모터 유론이라는 신경, 하세요라고 하는 신경이 오고, 신호가 오고, 근육섬유가 붙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NMJ, 뉴로머스큘러 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뉴로머스큘러 정션, 이 잘 봐놓으세요. 나중에 양리하면 또 다 나옵니다. 뉴로머스큘러 정션. 뉴로는 이렇게 그 신경섬유가 가죠. 이게 머슬이죠. 근육이죠. 붙어있는 자리. 그죠? 뒤통수에서 들어간다? 뒤통수 감각이니까 감각도 당연히 있어요. 이거 슬라이드에. 이건 어떻게 하세요라는 거죠. 그죠? 팔 운동 하세요라는 운동 신경이 근육을 이렇게 커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운동신경 하나가 근육신경을 몇 개 커버하지 않으면 굉장히 세밀한 운동을 컨트롤하는 거고, 만약에 운동신경 한 개인데 근육섬유를 100개, 200개씩 하는 거는 이건 좀 무딘 운동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일단은 하나 복습하고 간다면, 앞 시간에 우리 3장에서 연접했죠. 연접할 때 어떻게 됐어요? 나 들어갈래, 칼륨 나갈래, 탈분구, 재분구,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이온 맞춰주면 활동전이가 쫙 연결되다가 이 신경이 계속 연결할 수 없고 중간에 이제 연접이라는 게 있죠. 이 신경 활동전이가 받으면 칼슘이 나와서 소포를 자극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틈새로 나와서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다시 그 다음 덴드라이트에 있는
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나트륨 들어갈래 하면서 다시 활동전이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점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한 번 더 복습하는 거고, 그 뒤에 보시면 요게 이제 신경이 내려오고 근육에 붙어 있는 자리예요. 뉴로 머스큘라 정션입니다. 연점하고 비슷하죠. 그럼 신경선은 오니까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죠? 소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아세틸콜린이 나온 게 여기에 근육층에 있는 자리에 붙으면 다시 활동전이가 생깁니다. 이 활동전이가 여기 보시면 근형질 세망이라고 한 이하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 자리의 모양을 바꾸면서 칼슘을 쫙 뿌려준다. 이게 이제 운동 단위와 신경고 붙어 있는 자리에 대한 얘기예요.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뭐 감각신경, 당연히 근육에서도 이런 감각들이 뒤로 들어가서 운동은 앞으로 나온다고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거고. 자, 개념부터 좀 알고 가시면 또 근육장력은 사실 힘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골격근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신경근육이음부 뉴로머스큘러 정션 NMJ라고 하는 정션에서 아세틸콜린, 연점처럼 아세틸콜린이 전기 신호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근육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거를 흥분수축 짱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 커플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칼슘이온이에요. 칼슘이온. 그래서 칼슘이온 다 쓰고 나면 수축 이완축이라고 해서 수축했으면 다시 이완된다 아닙니까? 그죠? 칼슘이 나와서 이놈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수축하고 난 뒤에 칼슘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이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근육신경 연접부 NMJ에서는 연접하고 똑같이 아세틸콜린 나오고 활동전이 나오니까 그 아세틸콜린이 붙으니까 활동전이가 나오니까 근육에서는 근형질 세망 자극으로 칼슘이 나온다. 칼슘이 나오니까 이게 뒤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수축이 되고 칼슘이 떨어져 나가니까 다시 근육이 이완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합니다. 이게 보시면 표에다가 또 한번 정리해 놨는데 자, 신경근접합부 NMJ입니다. 여기에서 흥분 전달됩니다.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되죠. 그 다음에 흥분 수축 결합을 합니다. 칼슘 갖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근육 수축의 핵심이죠. 첫 번째 이 칼슘은 어디 붙느냐면 아까 틴 필라멘트의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트로포닌에 붙어요. 줄이 있고 목걸이 줄이 있고 보석이 붙으면 이 줄이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트로포닌, 트로포미오신 복합체가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슬이 달라지죠. 진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액틴 모양의 위치가 달라지면 요 밑에 있던 딕필라멘트에 있던 미오신 머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거죠. 에너지를 쓰면서. 자, 또 얘기합니다. 박스에는 또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신경 자극이 주어졌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됐다. 나트륨 유입되면 탈분국되면서 다시 활동전이가 생기죠. 그러면 근육에 가서는 칼슘을 쭉 뿌려준다는 거죠. 칼슘이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자리에 붙으면 이게 이제 틴 필라멘트, 얇은 필라멘트의 모양이 바뀌면서 액틴과 마요신 머리의 치기 동작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한다. 근데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서 칼슘이 떨어지면 모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이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1번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쭉 틈새에 분비되면 활동전이가 생기죠. 나 들어갈래 하면서 다시 활동전이 생깁니다. 이 활동전이는 사실 이 자리에서 근소포체의 모양을 바꾸면서 칼슘을 쏟아냅니다. 하나씩 끊어서 했는데 또 다른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활동전이가 왔다, 칼슘이 분비된다까지 적어냈죠. 자, 요 모양이 바뀌면 3번에서 이 수용식 모양이 바뀌면 4번 보세요. 칼슘이 쫙 근육 사이사이로 막 흩어집니다. 그럼 방출된 이 칼슘은 트로포닌에 붙는다. 트로포닌이 붙으면 모양이 바뀌면서 액틴 미오신 결합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미오신 머리는 치기 동작으로 수축을 하게 된다. 또 그림 적어놨습니다. 활동전이가 온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나트륨을 통해서 활동전이가 내려온다.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이 쫙 뿌려진다. 쫙 뿌려진 칼슘은 틴 필라멘트에 트로포닌하고 붙어서 모양을 바꾸게 된다. 이게 솔베죠, 솔베. 솔트베가 이렇게 뿌리듯이. 솔베를 그냥 근형질 세망으로 치면 주문이 들어오면 소금 뿌린다. 이게 실제 나트륨에 칼슘 뿌리면
근육 사이사이에 트로포닌과 이 칼슘이 결합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어느 위치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 그림 해놨는데요. 이게 머슬 파이버, 근육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 안에 보니까 핵도 많이 있죠.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살이 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질 세망은 하나하나에 이런 것들 싸고 있습니다. 머슬 파이버. 마이오피브릴을 싸고 있고, 마이오피브릴은 마이오필라멘트라고 해요. 틴 필라멘트, 딕 필라멘트로 되어 있다. 또 그림이죠. 똑같은 겁니다. 칼슘이 뿌려지면 틴 필라멘트에 트루포닌하고 붙고 움직이게 된다. 이제 칼슘이 다시 여기 보시면 ATP를 써서 근육질 세망으로 들어가게 나면 여기 이제 모양이 바뀌니까 제자리로 이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ATP가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치기 동작할 때. 그래서 근육 장직에 대한 얘기. 자, 에너지 얘기만 조금 하고 이번 시간 마칠 건데요. 자, 이렇게 수축하기 위해서는 미오신 ATP라고 여기 ATP가 쓰입니다. 또 나트륨 포타슘 펌프가 있죠. 나트륨 칼륨 제자리 이온 활동전이 생겼으니 이것도 필요하고 칼슘을 제자리에 넣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ATP가. 어디에서 이 ATP가 오는지 볼게요. 1번은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데서 ATP를 줍니다.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는 이 P라는 포스페이트 하나가 있다는 거죠. ADP에다가 이 포스페이트 하나를 떼주면서 ATP를 생산하도록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세 번째인 당원질, 글라이코겐과 글라이콜라이시스, 옵시데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은 사실은 뒤쪽 소화 파트에 가면 되는데, 우리가 밥 먹는 에너지 만들어내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루코스가 당연히 에너지를 만들고 아미노산이나 패티액시드도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임상적으로 근육에서 조금 주의할 점은 요겁니다. 크레아틴 포스페이트가 조금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보통 CP라고 하는데 K라고도 합니다. 이거 뒤에 볼게요. 박스 5가 임상적으로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크레아틴 인산은 ADP에서 ATP를 만들어줄 때 요거 하나 P를 끊는 엔자임이 있어요. 효소가. 그게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하는 겁니다. CK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이즈에서 CPK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임상에서 검사할 때 이 내용 많이 있습니다. CK, CKMB, CPK 전부 근육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끊는 효소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게 서브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CKMB라는 놈은 심장 근육에 많다. 심장 근육에 CKMB라는 효소 수치가 많다는 얘기는 심장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구나.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트로포닌 얘기를 또 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 이런 거 올 때는 심장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검사에 보면 CKMB 수치가 올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적어놓은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근육생리 두 번째에서 근골격의 특징과 심장근육, 평활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장근육이 어떻게 다른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